김영수. 그는 평범한 70대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꺼지지 않은 불씨가 하나 있었죠. 1950년대 후반 영수는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주방은 어린 영수에게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의 윤기. 그곳에서 영수는 요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팔을 다듬고 마늘을 까며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영수는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1970년대 한국에서 요리사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학에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형들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첫 대학생이 될 수 있어라고 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꿈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가족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대학 갈게요. 꿈은 나중에 이루면 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나중이 얼마나 먼 미래인지. 1975년 영수는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는 경영학 교재 사이에 요리책을 숨겨두고 틈틈이 봤습니다. 대학 축제 때는 혼자 요리 부스를 운영했고 친구들이 너 진짜 요리 잘하네? 라고 하면 그냥 취미야 라고 답했습니다. 대학 3학년 봄 영수는 도서관에서 박순자를 만났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그녀는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영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1978년 두 사람은 결혼했고 1년 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아는 순간 영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대기업에 취업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지만 영수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0년, 1990년, 2000년. 영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가족은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꿈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주말이면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중반 영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에게는 친구 최기철이 있었습니다. 기철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기철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그 말이 영수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어느 봄날 영수는 퇴근길에 한 음식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요리 냄새.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날 밤 영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조리학교에 가고 싶소. 순자는 떨리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은요? 영수는 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몇 주 후 영수는 30년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제2부 새로운 만남과 배신의 시작.
조리학교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곳에서 영수는 이정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정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제과 제빵을 배우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유쾌했으며 무엇보다 영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기생이었습니다. 함께 실습하고 때로는 커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였죠.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홀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영수가 퇴직하면서 수입이 끊겼고 순자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생활비, 아들의 학비, 집세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녀는 지쳐갔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아버지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동생 영희가 우연히 영수를 목격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순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수와 정희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면 때로는 위험한 감정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제 집에서 새로운 레시피 맛 좀 봐주실래요? 영수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 도피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희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위치를 추적해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낯선 여자. 아버지.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사는 게 좋겠어요.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민준이 때문에. 영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말을 끊었습니다. 제3부 추락과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정희와의 관계는 끝났고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차려서 성공하자. 그리고 가족에게 잘해주자. 그때 박철수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요식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영수 형님, 저랑 같이 식당 하시죠. 제가 자금 대고 형님이 요리하시면 대박 날 겁니다. 친구 기철이 경고했습니다. 영수야, 조심해. 그 사람 전에도 문제가 있었대. 하지만 영수는 기철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영순의 밥상이 오픈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고 영수의 요리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많은데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는 영수 몰래 식당 매출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처 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래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대금 언제 주실 겁니까?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철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사간 후였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모든 빚이 영수에게 돌아왔습니다. 거래처 대금, 직원 월급, 임대료. 수천만 원의 빚이 한순간에 쌓였습니다. 영수는 모든 것을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락.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꿈도 가족도 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친구 기철의 좁은 고시원 옆방에 셀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기철아, 미안해. 됐어. 우리 친구잖아. 하지만 영수야, 이제 좀 정신 차려. 가족한테 연락해. 무슨 얼굴로? 그럼 그에게 순자가 보낸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혼 서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채로.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혼은 안 합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하지만 각자 삽시다. 마이너스 순자. 그 순간 영수는 울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자비. 아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녀의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혼 가정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제사부 뒤늦은 깨달음과 위기.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영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공사장 인부, 식당 설거지, 택배 상하차. 어떤 일이든 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으니까요. 기철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영수야,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영수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을까? 그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기면 순자 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배신감도 컸지만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수야, 민준이 대학 붙었대. 영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의 합격을 직접 축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교정 한 구석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 컸구나, 아들아. 시간이 더 흘러 민준이는 군대에 갔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영수야, 큰일이야. 내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뭐라고? 위암이래. 검사 받다가 발견됐는데. 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조기래. 빨리 수술하면 된대. 수술비는? 그게 문제야. 한 3천만 원 정도. 영수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3군데 일을 했습니다. 기철도 도왔습니다. 영수야, 이거 내가 좀 보탤게.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수는 겨우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기철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영수는 그 돈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영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이 돈으로 엄마 수술 받게 해라.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영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순자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 밖에 서서 창문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오부 용서와 새로운 시작. 어느 날 순자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아들을 상처 주고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었소.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삭혀온 후회와 아픔 그리고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고생했어요.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고 영희도 울었고 기철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용서.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도 천천히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준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수는 울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할까요? 정말이냐? 정말이냐? 영수는 기쁨에 떨었습니다. 그 주말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수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네요. 민준이의 그 말에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영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기철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만든 반찬을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순자도 건강이 회복되자 가끔 가게에 나와 남편을 도왔습니다. 영순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 그곳에서 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영수와 순자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민준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영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빠처럼 살지 마라.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민준이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엔딩. 지금도 영순의 반찬 가게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곳에서 영수는 매일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순자는 그 옆에서 남편을 도웁니다. 두 노인은 함께 웃고 함께 일합니다. 가끔 민준이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영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용서를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